자, 옵션의 의미인데요. 옵션이 정말 위험한 상품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품이고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 투자자들은 롱플레이, 거의 옵션을 매수하는 플레이하고 숏플레이를 하려면 자금이 되게 많아야 되고 그 자금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거의 한 20번 트레이딩 했다 치면 한 번 매수자는 이기고요. 19번은 거의 평균이에요. 19번은 매수자가 져요. 왜냐하면 시간 가치 때문에 져요. 시간 가치 때문에 지는데 20번 중에 한 번가량은 매수자가 이기는데 그때 매수자가 이기고 매도자는 지는데 매도자가 질 때 아주 대통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매도가 거의 다 이겨요. 한번 매도가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한번 알려드리려면 이걸 200년 넘은 베어링스 은행이라고 있는데 이 은행이 싱가포르에 있는 한 지점에 20대의 젊은 친구로 인해서 200년 넘은 그 루이지애나가 이제 미국이 이제 프랑스 살 때 돈을 빌려준 그렇게 오래된 은행이 단 2달 만에 날라갔어요. 단 2달 만에. 그것도 20대의 젊은 친구가 풋 매도 물타기로 처음에 딱 이제 어떠냐면 1995년 1월 17일 날 이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은 거의 다 양매도를 해요. 양매도 전략이 그냥 시간 가치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풋 매도를 꽤 걸어 놓은 거예요. 크게 하락만 안 하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지진이 터지고 뭐 해가지고서는 6포인트가 하루에 뚝 빠진 거예요. 나 풋 매도 해놨는데 풋 매수자는 이 왕창 떨어지면 엄청 먹게 되고 풋 매도자는 그걸 다 물어줘야 돼요. 다 물어줘야 되는데 로스가 한이 없죠. 그러면 그때는 포지션이 안 많았어. 많이 안 샀다고 계약을. 그러면 물타기를 안 하고 본사에 리포트를 하거나 대형팀이나 뭐나 해갖고 했었어야 돼. 근데 이놈이 젊고 뭐하니까 더 지른 거예요. 몇 번 물타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그거를 지진을 어떻게 해서라도 커버하고 뭐하고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된 거예요. 미국 그 통화랑도 그렇고 그래서 빠지고 쭈쭈쭉 빠진 거 여기까지. 예전에 채태원 회장도 한번 이렇게 선물시장에서 1,000억인가 2,000억인가 날리고 그 다음에 또 물타기 했다가 또 하다가 빠져나온 걸로 제가 기사를 하는데 그건 이거에 비하면 약간 거고요. 이 사람이 불과 2달 사이에 손실 난 게 2조예요. 2조를 생각해보면 저 때가 언제냐면 1995년도예요. 1995년도에 2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인플레나 이런 걸 지금 감안하면 한 몇십 조를 지금 20대 혼자서 다 날린 거예요. 200년 된 회사가 그래서 부도나고 사라졌습니다. 이만큼 옵션 무서운 겁니다. 옵션 무서운 거예요. 제 고객분들한테 옵션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다들 다 의사시고 뭐 다 전문직에 계시니까. 손익 구조를 제가 한번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린 건데 니케이 지수가 여기에 행사 가격이 있고 풋을 매도를 했는데 얘는 오를 줄 아는 거예요. 요거 먹으려고. 요만큼의 프리미엄 그거죠. 요만큼을 먹으려고 그냥 가만히 평소처럼 따면 시간 가치 때문에 다 저만큼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쫙 빠진 거예요. 그냥. 쫙 빠지면 자동 마진콜 걸리니까 돈 더 넣어라 막 이렇게 어쩌고 했었으면 그때 바로 본사에 보고를 했어야 돼. 근데 얘는 페이크한 거죠. 서류 조작하고 뭐 해가지고선 이익 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물타기. 또 페이크, 또 물타기. 페이크, 또 물타기. 매일 업무 보고 올려야겠죠. 그렇게 거의 한 달 반, 2달가량을 계속 버티고 물타기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완전히 전 자동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전화로 주문받고 전화로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지만 감사팀, 컴플라이언스 팀이 그냥 대응을 못했겠지만 그래도 한 개 지점에서 20대 한 명이 그렇게 돈을 다 끌어다가 다 꼬라박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거예요. 제가 보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걸 계속 물타기 간 거예요. 여기 물타기 가고 물타기 매일매일 물타기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은들 선물 옵션 시장에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갑부 빌 게이츠가 와도 안 됩니다. 워렌 버핏 안 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게 선물 옵션 시장이에요. 그래서 200년 된 베어 스턴스는 이렇게 장렬하게 날아갔습니다. 또 하나, 이거 우리나라 실제 사건이고요.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테고, 제가 2011년 11월 11일인데 2010년 11월 11일 저도 아직 리얼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려니 저는 이제 포지션을 다 아니까, 뭐냐면 이때 기사도 난리 났었죠. 난리 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동시호가 마감 제도를 하고 있죠. 14시 50분에 1964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고, 저 때는 제 첫 애가 태어났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제가 하고 있어서 다 기억이 나는데,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으면 변동폭이 있어봐야 크게 한 위아래 상하방 0.3% 이래 정도 아래예요. 왜냐면 상방폭, 하방폭 다 서로 막 결제해야 되는 이거니까. 근데 역사상 우리나라 장은 처음이죠. 근데 미국장은 이런 게 되게 많지만, 장 클로즈 하고 나서 무려 2.7% 1914로 장이 마감된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 얼마나 물량이 많이 터져야지 그렇게 내려 꽂을 수 있는지. 그럼 안 봐도 주식이나 선물이나 옵션 조금만 했던 사람은 뭐냐면, 선물로 내려 꽂고 그날이 이제 콜 옵션 만기, 선물 만기 그런 날이에요. 트리플 워칭 데이 그런 표현을 하죠. 결국에는 내려 꽂고 선물이야 롤오버 하면 되니까 풋 옵션을 대거 미리 매수해놨구나 딱 보이죠. 근데 그게 자유시장에서는 뭐라고 안 하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도 거기까지 다 감안해야 된다고 했지만, 미국장에서 그런 걸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선 그거를 이제 사기 비슷하게 봐서 이 주범이 어딘지를 찾은 거죠. 도이치에서 한 건데, 이럴 때도 보면 선물 옵션 만기에 불과 10분 사이에 우리나라 지수가 2.7% 하락했어요. 그러면 그때 콜옵션 왕창 들고 내 가격에 들고 있던 사람들 다 휴지 조각 된 거고요. 이때 뉴스에도 나오지만 풋 옵션 매수 그때까지 휴지 조각이라고 에이씨 다 날렸네 하고선 있던 사람은 500배 대박을 터진 거예요. 500배. 정선 카지노 되게 스릴 있고 되게 하는 것 같죠. 옵션 선물도 그럴 수 있는데, 옵션은 정선 카지노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더 스피디합니다. 네이키드 콜옵션, 풋옵션 매수자라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을 왔다 갔다 거리실 거고 그러실 텐데, 이게 투자 상품이라고 네이키드 포지션만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그걸 다 아실 거고요. 대부분 다는 매도 플레이로 해서 꾸준하게 기관들이 먹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때 현실에서도 이렇게 옵션으로 500배 초대박을 맞은 사람도 있지만 500배를 물어줘야 되는 게 매번 이제 증권사들이 그렇게 매도 치다가 그때 증권사 몇 개가 날라갔죠. 또 하나는 아까 블랙숄즈 모델을 모았던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채권 투자의 규제라고 그때 한참 날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메이웨더인가 그런데 셋이서 같이 모여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전설적 투자자랑 셋이서 뭉쳤다 해갖고 난리 나고, 수익률도 1994년 꽤 좋았어요. 꽤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불과 10억 불 정도로 했다가 50억 불로 자본이 꽤 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엄청 썼어요. 롱텀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천재들이 욕심을 너무 부린 거예요. 레버리지를 50배까지 쓴 거죠. 50배까지 써갖고 갖은 계산을 해갖고 일물일가라고. 근데 시장은 일물일가라고 어디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건 뭐냐면 차익 아비트레이지인데, 뭐냐면 러시아 본드를 사고 USA 본드를 팔았어요. 그거를 이제 합을 맞춰 놓은 거죠. 합을 맞춰 놔서 러시아 본드가 저평가되어 있고 US 본드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제자리로 돌아오겠다 생각하고 그걸 50배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쉽게 보면
근데 상황이 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바이하는 이 포지션에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급락했죠. 미 국채 팔았는데 매도했는데 양쪽에서 맞은 거예요. 러시아 디폴트 해버린 거예요. 러시아 디폴트 모라토리엄 선언 디폴트 해버리니까 휴지 조각 됐죠. 한쪽은 휴지 조각 됐는데 이제 파는 거. 미 국채는 세계 경제 위기가 오니까 모라토리엄 해버린 거 어때요? 미 국채는 당연히 더 올라가죠. 갚을 건 더 늘었고 받아야 할 건 휴지 조각 됐고 그거에 50배가 늘으니까 그래서 이때 미 정부에서 구제해주지 않았으면 전 세계로 했을 텐데 이때 아마 구제를 했어요. 결국엔 탐욕이 천재들도 망하게 했고요. 지금 제가 가세연을 왜 올려놨냐면 가세연도 비슷해요. 온갖 주변 사람들 제가 뭐 연예인 그런 거 관심도 없지만 남 헐 뜯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그 전 세계 탑5 안에 슈퍼챗을 가져간다면서요. 남을 못되게 남의 그 까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는 돈을 벌어. 참 나쁜 마인드죠. 결국에 그 사람 지금 강용석인가 이 사람은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선거 자금 위반이 그런 걸로 아마 못 들어올 것도 같고 이 셋 다 분열됐다고는 되는데 결국엔 악행을 하고 탐욕을 하면 언제든지 제로섬으로 망하게 돼야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옵션은 정말 위험한 제로섬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상품이 투기성 완전 그런 상품입니다.